사실 좀 코믹하게 썼어요. 그런데 그걸 마냥 웃을 수만은 없을 거예요. 왜냐면 이 주인공의 그 행태가 앞뒤 안 돌아보고 이렇게 영어로만 매진하는 그 행태가 다 우리 모습과 닮아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모습에서 어느 정도 부끄러움 같은 거, 수치심 같은 거 약간 느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또 바뀔 가능성이 있겠죠. 한 3, 4년 후에. 예. 뭐 사실 소설을 쓰면서 어떤 사회적 문제점의 해법까지 제시할 필요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느끼면 되는 것인데요. 네. 근데 한편으로는 박준환 교수님, 이 영어 과열 양상을 이렇게 그 풍자하는 소설까지 나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영어 그 잘못된 과열을 꼬집는 그런 반증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작가분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영어에 대한 사회적 병리 현상을 지금 소설로서 이제 어떻게 풍자하신 거거든요. 그 소설은 이제 어떤 어느 나라든지 그 사회의 현상을 압축적으로 묘사해주는 하는 기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지금 이 심재천 작가님은 우리나라에 불고 있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과도한 영어 열풍을 어떤 지나친 컴플렉스를 일단 개인적 또 사회적 병리 현상을 한번 이 블랙 코미디 형식으로 한번 풍자하면서 묘사하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뭐 좀 일반 독자들이나 또 영어를 배우는 학생들한테 많이 공감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약간 이제 소설이기 때문에 허구성이 과다하고 약간 극단적인 예입니다만은 또 그 메시지는 그런 것이죠. 네. 네. 근데 이 그 책을 소설을 보면은 물론 논란의 소지가 될 수도 있는 그 부분들도 있지만 분명히 교육적인 부분도 있는 것이 이 책을 읽다 보면요. 토익 점수를 높이는 방법과 영어 회화를 향상시키는 법이 있다고 또 제가 들었는데 어떤 법이 있을까요? 그냥 그 점수 향상 비결 같은 건 없고요. 그저 소설 주인공이 워낙 영어에 얽매여 있다 보니까 그 사소한 일에도 영어 공부하고 연결시켜요. 그러니까 같은 네 마디 소리를 옵스라고 연습한다든지, 그다음에 회화할 때 한국에는 문법에 굉장히 많이 얽매였기 때문에 말이 잘 안 나오잖아요, 초반부터. 그래서 주어 동사를 아예 다 빼고 무시하고 뭐 동사의 현재형, 과거형 이런 거 무시하고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만 말해서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다,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한국에는 또 성실하게 발음하잖아요. 그 네트워크 같은 걸 네트워크 다 발음하는데 네트워크 이렇게 하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줄여서. 그런 것도 연습하고요. 그리고 주인공이 토익 문제를 직접 만드는 그 장이 나와요. 그래서 문제를 스스로 만들어가면서 토익에 대한 요령 같은 걸 파악하죠. 예컨대 토익 그 리스닝 파트 1은 사진 문제잖아요. 네, 보면 예를 들어 어떤 여자가 현미경을 보고 있는 그 사진이 출제됐다 싶으면, 근데 보기에는 마이크로스코프가 정답인데 마이크로폰 같은 그런 헷갈리는 단어를 쓰게 해서 혼동시킨다든지, 또 파트 2에서도 저녁 식사 예약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니요, 저는 미디움으로 구워주세요. 같이 이렇게 동문서답하면서 오답을 유도하잖아요. 네, 그런 걸 파악해가는 과정을 그렸어요. 네. 삶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가치가 그럼 뭐라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요. 중요한 가치. 그걸 제가 너무 뭐 거대한 돈일 수도 질문인데요. 있고 아니면 행복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사회적 성공일 수도 있고. 그런 건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돈, 명예, 성공, 그런 건 아니고요. 자기가 뭘 원하는지도 사람은 제대로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그 사람들이 그 좋다고 하니까 다 휩쓸려 가는 그런 게 있어요. 저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 심리를 잘 아는데, 그러니까 지구상에 한 60억 인구가 있나요? 한 60억 인구가 있으면 그 사람들이 다 옳다고 해도 내가 느끼기에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저 혼자 떨어져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젊은 사람들이나.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사진을 알아본 바에 따르면 우리 심 작가님도 한때는 정말 영어에 목을 메고 우리 모든 젊은이들과 같이 이제 영어에 이제 몰두했던 때가 있는데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바뀌게 된 큰 계기라는 게 있을까요? 저는 일단 그 세계를 완전히 들어와 봤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다 해봤어요. 토익 시험도 여러 번 보고, 뭐 면접도 많이 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환멸을 느끼게 되죠. 한 30대쯤 되면. 직장도 들어가 보고.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냥 일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소설가가 되고부터는 소설가가 돼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부터는 온전히 저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어요. 제가 생각한 거, 제가 원하는 거를 하고 있어요. 남이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거 지시하고 저거 지시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만족하고요. 네, 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봐요. 하루 24시간은 자기 거잖아요. 자기가 직접 쓸 수 있어야죠. 제 심재철 씨의 그 어떤 가치관이나 삶의 방식에 대한 얘기를 좀 듣다 보니까 이 네. 소설이 나온 그 배경이나 그 내용 전개 방식을 조금 이해할 수가 맞습니다.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저희가 책으로는 언제 만나볼 수 있을까요? 지금 수정 작업 중이고요. 네. 1월 초에 나올 예정입니다. 1월 초. 1월 초에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책이 나왔을 경우에 독자가 딱 우리 심 작가님의 책을 읽고 이런 점은 좀 공감을 했으면 좋겠다.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소설은 평이하게 썼어요. 아니, 한 번 읽고 던지시면 돼요. 근데 웃으면서도, 어떤 일말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씁쓸함이나 부끄러움 같은 거 느껴주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그런 거 있을 거라고, 예민한 독자들은 분명히 느낄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 웃지만은 못하실 거예요.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영어 공부에 매달리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그래서 저는 특히 20대? 저도 그때 많이 혼란스러웠으니까, 20대 독자들이 많이 봐주고, 그걸 느껴줬으면 좋겠습니다. 심 작가님도 영어를 나름대로 토익 960점이면은 그 상위 몇 퍼센트 안에 들어가는 분이시고 한데, 영어를 공부하시면서, 물론 작가님이시니까 어떤 뭐, 라이팅이라든지, 이런 리딩 같은 경우는 많이 이제 문제가 좀 없었을 건데,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들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어휘라든지, 문법이라든지, 리스닝이라든지,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요? 힘들었던 건 저는 리스닝을 들으면 패닉에 빠졌어요. 이게 왜 안 들리지? 그렇게 하면 그때부터 머릿속이 깜깜해지기 시작하면서 줄줄이 밀리는 거예요. 이제 만점을 목표로 생각하기 때문에 더 부담이 되잖아요. 한 번 그렇게 어긋나면 뒷문제 주르륵 다 나가고. 그래서 영어가 무서웠어요.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리스닝 같은 경우에는 하루 이틀 투자해서는 안 되는 분야인데요. 그러게 저는 호주 가기 전까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뉴스를 참 많이 들었는데, BBC하고 CNN을 잘 안 됐어요. 테이프도 들었는데. 근데 거기 가서 친구를 많이 사귀었어요. 아이리시 집시도 사귀고, 그러니까 영어가 그렇게 공포스러운 건 아니구나. 못해도 그냥 내 의사 전달하는데 문제가 없구나. 하면서 그 공포가 점점 줄어들게 되고요. 그 영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이것만큼은 가장 중요하다. 영어를 공부할 때 이것만큼은 반드시 마스터하고 넘어가라. 뭐가 있을까요? 마스터요? 저는 영어 공포를 안 느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외국 사람이 와서 너 영어 못한다. 그러면 저리 가. 하면 그냥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쫓아보내면 되죠. 그리고 그런 식으로 당당하게 영어를 잘 못하더라도 표현하고 싶은 거 있으면 그때 말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일단 전 미국 아까 영어를 필요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는 말 같기도 하고요. 미국의 힘이 워낙 거대하니까 영어를 배우긴 배워야 돼요. 현대는 정보화 사회이기 때문에 많은 게 영어로 되어 있는데 또 영어를 모르면 정보에 뒤처지게 돼요. 또 뒤처지면 또 정보를 모르면 또 당하게 되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배우긴 배워야 되는데 서구 문물, 그다음에 미국 문화에서 좋은 게 많아요. 나쁜 것도 많지만 좋은 게 엄청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흡수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것들 먼저 상정해야 돼요. 영화라든지 문학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우리 한국인이 할 수 없는 것들을 그 사람들은 해내거든요. 이렇게 모든 걸 버려가면서까지. 그런 것들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영어가 필요한데 그런 걸 먼저 좋아하시고 그런 걸 배우기 위해서 수단으로서 영어를 배우면 스트레스도 덜하고요. 보람도 있고 영어 실력도 빨리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희가 중간중간은 좀 심재철 씨의 세계관을 쫓아가는 게 좀 힘이 들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마지막